자, 22, 25번 해설하겠습니다. 소문이라면 형제 슈퍼 주인인 그로서도 지금 역시 인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A, B, C, D 전부 다 인물입니다. 인물 간의 관계를 좀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형제 슈퍼 주인인 그로서도 빠질 사람이 아니었다. 작년 요맘때 오미산 뒤졌는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벌써 어디론가 떠난 거예요. 라고 해서 지금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한 잔씩의 소주를 입안에 털어넣으며 입에 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성님! 어쩌다가 그 사람이 바로 사내겠죠? 산으로 들어갔답니까? 밥술이나 먹고 자식도 둘이나 있다던데 하는 소문을 얘기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누가요? 주씨가요. 자, 암만 해도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는 그래도 박씨만큼 여기서 이제 주씨가 성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박씨인데 박씨만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사람이 원래 서울 무슨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니 대학 과정 나고 인물도 괜찮은 편이라는 거예요. 저기 남궁원보다 못했지만서도 박씨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그 정도가 고작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인 건 알 수 없죠. 물론 거기에 보태 말이 하루를 모자라도 않았었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여러분 소문이 풀려지는 과정 속에서 진짜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바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바람에 그리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마누라가 결국 서방적먹은 셈이 되었다는 설도 있었다 라고 지금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네요. 누군가는 월급보다 많은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다 빚에 몰려 그리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세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내가 알지 못한 큰 죄를 지고 쫓기다는 중이었다. 지금 서술자는 계속해서 이 사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좀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원미산에 임신을 할 때 죽은 병돌 귀신이 있다잖아요. 그 귀신이 해마다 사람을 잡아먹는데요. 틀림없어요. 그 사내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엄씨의 발상도 나오네요. 중작품 줄거리 봤더니 도시에 밀폐된 건강과 군중교 사이에서 타인에 대한 폭력적 충동을 느낀 사내는 이 사내는 왜 도시에서 벗어났나요? 원미산으로 향했나요? 타인에 대한 폭력적 충동을 느끼고서 산으로 도망쳤네요.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해서 사내의 입장에서 지금 사내의 심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 우물이 있다면 그 우물이 가득 차올라서 한 줌의 바람이라도 출렁물이 넘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물이 가슴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는 숲을 헤매었다.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깊은 터널처럼 뚫려있는 숲이었지만 사실은 어미산은 작은 산이라 얼마 걷지 않아 시야가 트이고 작은 키의 잡목이 제목대로 자라나고 있는 구름이 내다보이곤 하였기 때문에 그는 원을 그리면서 맴을 돌 수밖에 없었다. 맴돌다가 그는 다시 쥐랑 맞붙였었는데 쥐랑 계속 부딪혔나봐요. 그와는 10발자국쯤의 거리를 두고 있는 쥐는 망연히 그를 울었다. 그와 쥐와의 지금 조우가 나타납니다. 그도 쥐의 까만 눈을 바라보았다. 저으로 떨어져 나와 산을 헤매던 한 마리의 쥐. 누구죠? 산에도 똑같죠? 구부정한 등허리 위로 청색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이상한 놈이군.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사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몸을 돌렸다. 멋걸음 떼어놓고 돌아본 쥐는 거기에 있었다. 그의 구부정한 등허리에도 어둠이 한켜 내려앉았다. 지금 쥐와 사내가 동일시되고 있네요. 그는 다시 나무등치 등을 기대고 서서 눈을 감았다.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눈꺼풀 밑에 어둠은 더 어지러웠다. 지난밤 그는 두 청년이 텐트를 걷어 내려가 버린 것을 발견했었다. 언제 내려간 것일까? 그들이 떠나간 곳은 이나마 보지 못한 게 아쉬웠다. 지금 폭력적 충동을 느낀 사내가 도시에서 벗어나 원민으로 향했지만 여전히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이제 주홍빛이 새어나오던 텐트도 서투르긴 하지만 다정했던 기타 소리도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둠에 묻혀있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는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하였다. 기타 소리가 안 된다면 새어나오는 한 가닥의 빛이라도, 그것이 안 된다면 잠들어있는 건강한 숨소리라도 곁에 두고 싶었다. 더 이상 어두워지기 전에 어딘가 잠자리를 찾아 숲을 빠져나가야 하면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나무둥치에 몸이 붙어버린 것만 같았다. 기다란 손가락을 가진 딸아이와 그애가 가져야 될 피아노가 떠올랐다. 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도 있는데 문가비에 놓아두고 온 그의 손머시기도 떠올랐다. 계속해서 자기의 지금 있어야 할 곳들을 떠올리고 있으면서 몇이나 되었을까 끝내서 시간을 짐작해보려 하였다. 문자판 위에 길게 흠집이 나 있는 그 시계는 지금 몇 시쯤을 가리키고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나무둥치에 붙어버린 몸이 떨어지지 않아서 문가비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낼 수 없어서 지금 계속해서 그의 입장을 대상화해서 표현하고 있네요. 또다시 밤이 찾아와 버린 것을 믿을 수 없어 마침내 그는 숲 가운데 홀로 남아 흐느껴 울었다는 건 아마 고독감 속에서의 반응이었겠죠? 결국 그 남자는 사라져버리고 말았군요. 술이 다 깨어버린 얼굴로 그의 적잖이 침통한 게 되긴 엄씨 말했다. 지금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사나 새끼야 사라졌거나 되졌거나 신경 쓸 것도 없지만서도 마누라나 새끼들을 우찌되었답니까? 주 씨는 어떤 것이었나요? 역시 가족들에게 관심이 많은 모양이었다. 자, 주 씨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자, 앞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할 것이야 많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주 씨였고요. 행복사진과 넘씨 엉뚱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동네에서 알아두는 애처가지만 우락부락 덤비면서도 식구들한테 잔정이 많기로 주 씨를 다룰 수 없었다. 한동안은 남편에게 소식이 올까 기다리고 어떤 소식일까 살아있는 소식이든지 뭐 어디에 있다는 소식이었겠죠. 올까 기다리고 또 찾아본도 곰씨로 그럭저럭 살아가던 연휴로 떠나가 버렸지. 식구들마저 가버리니까 누구 하나 찾으러도 안 댕기고 흐지부지 잊혀진 일이 돼버린 거예요. 아직도 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만나 사는 건지 또 죽은 건지 알 수도 없고 말이요. 아직도 산에 있는 건지 하면서 박 씨는 옥미산을 돌아다 보았다. 박 씨 아저씨를 그 다음에 만나본 적 있어요? 김반장이 물었더니 못 봤지. 말만 들은 거니까. 식구들은 없다니까. 박 씨의 대물음에 김반장이 고개를 흔들었다. 주 씨는 본 적이 있는가? 못 봤대요. 엄씨도요? 못 봤대요. 그래서 박 씨가 계속 봤냐 못 봤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 사람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던 거요. 그랬더니 에헤이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들 했노? 그냥 헛소리였다는 얘기죠. 사내가 진짜로 있었고 사내가 진짜 고독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진짜로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해지에서 무기구경하기 힘들지 저놈의 강노인 밭대며 무기극성이 앵간하여야지 하면서 갑자기 각시 얘기가 나오지만 강노인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은 양기자 소설의 특징인 연작소설로서 강노인이 재래식 걸음을 내면서 이제 벌어지는 다른 일을 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말씀하셔서 형님 모기도 살자고 하시고 애쓰는 놈을 사오다가 살려야 하는 기라요. 정말 잊어가다간 각시대라도 굶기 딱 알맞아요. 장사가 갈수록 나가는 돈만 커지니라고 하면서 자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상기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네요.